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 수많은 기사 중에서 왜 하필 이 기사가 내 눈에 딱 보이는 걸까? 오늘 바로 그 비밀, 우리나라 최대 뉴스 플랫폼 네이버의 뉴스피드를 움직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규모부터 한번 볼까요? 네이버 뉴스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무려 1,300만 명입니다. 1,300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서울시 인구 전체가 매일같이 네이버에 뉴스를 보러 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1,300만 명을 위해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약 2만 5천 건입니다. 2만 5천?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잠도 안 자고 1분에 기사 하나씩 읽는다고 해도 절대 다 못 보는 양이에요. 진짜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딱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기사들 속에서 네이버는 대체 어떻게 바로 나를 위한 뉴스를 콕 집어서 찾아내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양을 사람이 일일이 다 읽고 골라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 AI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AI, 인공지능인 거죠. 이 AI가 마치 나만을 위한 개인 뉴스 큐레이터처럼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이름도 붙여줬어요. 바로 AIRS, AIRS입니다. 이게 그냥 AI 레코멘더 시스템, 그러니까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AIR, 공기처럼 항상 우리 곁에서 유용한 뉴스를 추천해주겠다. 이런 재밌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해요. 결국 목표는 하나죠. 사용자인 우리가 더 편하고 만족스럽게 뉴스를 보게 하는 것. 자, 그럼 이 에어스라는 AI가 하는 일이 대체 뭐냐? 복잡한 기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에어스한테는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다른 임무가 있어요. 하나는 철저하게 나 한 사람에게만 중요한 뉴스를 찾아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화와 공공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임무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파악하는 걸까요? 에어스는 크게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을 알아갑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단서예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만약 여러분이 야구 기사를 많이 읽었다? 그럼 시스템이 이분은 야구 팬이시구나 하고 야구 기사를 더 많이 보여주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 단서가 진짜 재밌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처럼 야구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을 싹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요즘 캠핑 기사를 많이 읽더라? 그러면 시스템이 이분도 혹시 캠핑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하면서 슬쩍 캠핑 기사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걸 전문 용어로는 각각 내용 기반 필터링 그리고 협업 필터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건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돼요. 바로 여러분이 기사 하나를 클릭해서 읽는 그 순간에요. 그게 시스템에는 로그라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신호를 받아서 여러 AI 모델들이 막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시작해요. 이분이 좋아할 만한 기사가 뭘까 하면서 수백 개의 후보 기사 리스트를 순식간에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후보들을 무려 19가지나 되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쫙 줄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기사들이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개인화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를 위한 뉴스를 고르는지 알아봤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임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 말고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포착해내는 걸까요? 여기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뉴스 클러스터라는 겁니다. 클러스터, 그러니까 묶음이란 뜻이죠. 쉽게 말해서 비슷한 시간대에 여러 언론사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이건 지금 중요한 사건이구나 판단해서 관련 기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술이에요. 이 뉴스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꼭 탐정 같아요. 한번 보세요. 먼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모든 기사들을 샅샅이 훑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언어 분석 기술로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제목이나 표현만 살짝 다른 기사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런 다음 이 비슷한 기사들을 하나의 사건 파일처럼 착착 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묶음에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따끈따끈한 최신 이슈인지를 기준으로 중요도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놀라지 마세요. 단 10분마다 자동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AI가 내 뉴스를 골라준다고? 그거 좀 불안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알고리즘의 공정성, 그리고 사용자인 우리가 얼마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한 번 만들고 끝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201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에 외부 전문가들의 센소리도 듣고 또 우리 같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언론사 기사는 안 볼게요 하는 언론사 숨김 기능이나 내가 구독한 언론사 기사 더 보여주세요 하는 추천 가중치 조절 기능 같은 것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운전대는 바로 여러분 사용자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기 싫은 언론사 뉴스는 숨길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언론사 기사는 비중을 더 높여서 잘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좀 더 깊이 있는 기획 기사를 더 많이 보고 싶다고 설정할 수도 있어요. 내 뉴스피드의 주인은 바로 나인 거죠. 정치적 편향성 문제, 이거 정말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리즘 자체에는 어떤 정치색도 없다. 기술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성향에 유리하게 추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뉴스 추천 결과는 결국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와 그 뉴스를 소비하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의 뉴스피드는 결국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는 그 거울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거울에는 지금 무엇이 비치고 있나요?